배우 전원주의 최근 발언은 단순한 가족 에피소드를 넘어 노년의 자산, 가족 관계, 그리고 삶의 선택이라는 복합적인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영구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전원주는 무속 상담이라는 다소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 자신의 속내를 꺼냈고, 그 핵심에는 건강도 커리어도 아닌 재산과 자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두 아들이 내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 그녀가 느낀 심리적 압박과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노년 자산과 가족 권력의 구조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느꼈다. 부모의 재산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가족 내에서 그것이 암묵적 공동 소유처럼 인식되기 시작하는가? 라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영상 속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 전원주는 코미디언이자 감독인 심영래와 무속인을 만나 자신의 인생사를 돌아보는 흐름 속에서 이 발언을 꺼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삶을 악바리처럼 버텨온 인생이라고 표현했고,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전원주가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며 생존형 삶을 살아왔다는 경험과 맞닿아 있다. 나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산의 의미는 액수보다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100억은 숫자일 수 있지만 전원주에게 그것은 생존의 시간과 노동의 밀도, 그리고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자산을 둘러싼 가족 내 긴장 역시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소유권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무속인의 건강 경고 역시 상황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였다. 2027년과 2028년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 그리고 재산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는 말은 노년기의 시간 감각을 극적으로 압축한다. 바로 이 순간 전원주는 가기 전에 쓰고 가겠다는 결심을 말했고, 이는 소비 선언이 아니라 주도권 선언으로 들렸다. 나는 이 발언을 보며 노년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다. 사회적으로 노인은 보호 대상이지만 동시에 자율적 선택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건강, 가족, 상속, 돌봄 구조가 얽히며 선택권이 점차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전원주의 발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는 아직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처럼 읽힌다. 특히 두 아들이 인감도장을 요구했다는 구체적 상황은 많은 시청자에게 강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인감도장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법적 권한의 상징이며 재산 이동의 관문이다. 그렇기에 전원주가 느낀 긴장감 역시 이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물론 우리는 이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모두 알 수 없고 가족 간 대화의 일부만 공개된 상태다. 그럼에도 나는 이 장면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식 간 재산 대화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제이며 동시에 감정적 충돌을 동반하는 영역이다. 전원주의 사례는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전원주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며 수익을 냈다는 사실, 주식과 금, 부동산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는 그녀를 연예계 재테크 고수로 만들었다. 나는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역설을 본다. 자산 형성 능력이 뛰어난 개인일수록 노년기에 자산 통제 문제를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산이 곧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을 둘러싼 가족 대화는 재산 분배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 논의가 되기도 한다. 전원주의 발언 속에는 내가 만든 것, 내가 쓸 것이라는 강한 자기인식이 담겨 있다고 느꼈다. 나는 이번 이야기를 보며 또 다른 질문을 떠올렸다. 과연 자식의 요구는 언제 걱정이고 언제 개입이 되는가라는 문제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건강과 재산 관리를 돕겠다는 의도일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통제 시도로 느껴질 수 있다. 이 인식의 간극이 갈등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다. 전원주가 벌벌 떠는 전원주가 아니라 팍팍 쓰는 전원주가 되겠다고 말한 부분은 바로 이 간극 속에서 나온 반응처럼 보인다. 나는 이 표현이 감정적 과장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라고 본다.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느낄 때 사람은 소비, 선언, 혹은 공개 발언을 통해 주도권을 회복하려 한다. 전원주의 발언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발언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금액도 갈등도 아닌 노년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부모의 삶이 자식의 미래 계획 속 변수로 편입되는 순간
관계는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흔들리게 된다. 나는 전원주의 이야기가 단순한 연애 뉴스로 소비되기보다 우리 모두의 미래 시나리오로 읽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의 자식이며 동시에 미래의 노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재산 규모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노년의 선택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일지도 모른다. 전원주의 결심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는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가능성이 있다.